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6년 차가 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랑 남편은 연상 연하 부부예요. 남편이 저보다 3살 어린데 하필이면 고등학교 때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의 남동생이었죠. 남편을 저를 참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쫓아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말았는데 10대를 지나 20대가 되고 둘 다 사회인이 되어 다시 만나니 그땐 좀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제가 알던 어린 남자애가 아닌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다시 재회를 했던 날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인데 장소는 오랜만에 옛날에 살던 동네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 호프집이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 저희 집이 이사를 가서 그 동네는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친구들도 오랜만에 살던 곳을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던 날이었는데 그쪽 동네에 쭉 살던 남편과 재회를 했어요. 오랜만에 본 남편은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만큼 많이 변해 있었는데 저는 변한 게 없는 건지 남편이 저를 한눈에 알아보면서 저희의 인연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남편은 저를 향한 마음이 여전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도 못 만나고 있었다고 능청을 떨었는데요. 옛날 같으면 질색했을 오글거리는 멘트인데 그날은 그 말이 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마음을 바로 받아줄 수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따로 있었죠. 남편의 누나가 저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왜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공부는 하지 않고 자기 얼굴 치장하고 남자만 좋아하는 여자애들 있잖아요. 남편의 누나가 딱 그런 애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급 반장으로 늘 학급 활동에 비협조적인 그 아이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하필이면 남편이 그 친구의 동생이었어요. 물론 그 친구의 동생이라 처음 알게 된 것도 있긴 했지만 이미 제가 너무 싫어하는 애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별 뜻 없이 비호감이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도 살짝 껄렁껄렁해 보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을 딱 싫어하던 저는 그 남매를 좋아할 수 없었는데 다시 재회한 남편의 모습에는 그런 스타일은 보이지 않았어요. 단정하게 입은 옷과 머리 스타일이 솔직히 제가 좋아하던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봐서 몇 마디 나누다 보니 사회 초년생이긴 했지만 멀쩡한 회사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심 없이 나중에 밥이라도 사주겠다고 인사치레 같은 말을 하며 명함을 줬는데 그 뒤로 정말 남편이 밥을 사달라고 연락을 해서 밥을 사주게 되었어요. 예전 드라마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고 있었잖아요. 저는 뭐 예쁜 누나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는 동생이니까 몇 번 밥을 사주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 제가 선입견을 갖고 봐서 그런지 남편은 꽤나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요. 안 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점점 남편에게로 기울더군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좋다는 남편은 그야말로 밀당이라도 모르는 건지 무조건 저에게 직진이었는데 그 박력에 제가 지고 말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날라리 같았던 남편의 누나, 신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발랑 까져 있더니 어린 나이에 속도 위반으로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신우의 시댁이 꽤나 엄한지 초반에는 시집살이 때문에 신우가 사내 만에 시끄러웠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인연은 인연인 건지 위태위태해도 결국은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아이 둘이 연년생으로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며 남편이 말했는데 덕분에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누의 친정엄마가 애 봐주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우리 엄마는 광복을 맞이한 독립군 같았어.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주 입꼬리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 우리 누나만 울상이었지. 친정하고 멀리 살면 이제 자기 애들 자기가 봐야 하니까. 그게 그렇게 싫은가 봐. 자기가 낳은 자기 애인데. 정말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알지만 나는 우리 누나 같은 여자 딱 싫어. 우리 누나 걸핏하면 매형한테 거짓말하고 우리 집에 애들 맡기고 나이트 간 거 알아? 자기 친구들은 시집 안 간 처녀들이니까 그 친구들이랑 놀아야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 아빠 알면 뒤집어진다고 나랑 엄마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입이 간지러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나도 남잔데 내 와이프가 그런 생각하면 싫잖아. 그뿐인 줄 알아? 어느 날은 말도 하지 않고 애만 맡기고 자기 친구들이랑 2박 3일 제주도 여행 간 적도 있다.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하지 않아? 정말? 걔 정말 대박이다. 학교 다닐 때도 하는 짓 보면 골 때렸는데 애 엄마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이런 말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니네 누나 학교 다닐 때도 진짜 유명했어. 무슨 연예인 한다고 밀가루 귀신처럼 화장을 허옇게 하고 교복 줄여서 터질 것처럼 입고 다녔는데 나중엔 진짜로 터졌다니까. 나 그거 알아. 그래서 그 교복 때문에 우리 누나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잖아. 공부도 안 하는데 교복 다시 사야 하냐고. 진짜 먼지나게 맞았다. 그래? 그래서 결국엔 교복 안 사고 체육복만 입고 다녔구나? 근데 그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네.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정말 안 변하나 봐. 그런 게 그렇게 쉽게 변할 리가 없지. 그래도 뭐 집신도 짝이 있다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잖아. 매형이 모르는 게 약이야. 그래, 그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해. 인연이라는 거 진짜 있나 봐. 그럼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나는 우리가 다시 만날 줄 알았어.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지. 근데 누나는 언제 내 마음 받아줄 거야? 뭐? 너 아직도 나 좋아해? 난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너 나 놀리는 거면 죽는다. 내가 왜 그런 걸로 장난을 쳐. 나 진심이야. 진심 아니었던 적 한 번도 없다니까. 남편은 이렇듯 늘 대화의 기승전 고백으로 저에게 늘 한결같은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림도 없다고 생각한 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죠. 제가 싫어하는 기집애의 동생이라는 것이 저에겐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끌리는 게 마음인 건지 제 마음도 점점 남편을 향해 기울었는데 나중엔 내가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딱히 저보다 어리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했던 연애와 다르게 남편이 저에게 엄청 잘해줘서 좋았는데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다시 고민이 찾아왔는데 연애의 끝이 결혼은 아니지만 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물론 남편은 무조건 저랑 결혼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결혼하면 그땐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그 기집애를 가족으로 봐야 하니 그건 정말 싫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헤어지는 건 더 싫었기 때문에 저는 늘 행복하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타이밍도 딱 좋게 저희 집에서 결혼하라고 저를 달달 볶기 시작했죠. 그때가 제 나이 갓 30이었어요. 저는 저희 집에 장녀로 7살 나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동안 뿌린 경조사비가 많다며 저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시집을 가라고 성화를 부리셨어요. 심지어
제가 만나는 남자가 연하에 제 여자 동창생의 동생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어린 남자랑 살면 더 좋지 않냐고, 신우이가 동창생인 게 뭐가 대수냐고 이미 남편을 당신 사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는 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신서방이라고 불렀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려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연애를 하면서 제 나이 30이 넘었는데 그때는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이유로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엔 불편한 신우와의 재회를 하며 살짝 파혼의 위기가 오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저를 보고 갈구더라고요. 자기가 손이 신우니 형님이다 이거였죠. 하지만 시부모님 인상은 참 좋았는데 신은 그 기집애만 아니면 나쁠 것이 없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잘 몰라서였는데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며느리보다는 당연히 당신 딸이 더 중요하겠죠. 게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신우가 먼저 기고만장해서는 자기 엄마한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세상 좁다. 어떻게 네가 내 동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서 우리 집에 시집을 오냐? 엄마, 제 성격 진짜 지랄 맞아. 융통성도 없고 잘난 척은 또 얼마나 하는데. 은호제 분명히 꽉 잡혀 살 텐데 엄마 그래도 괜찮아? 엄마 아들 뺏기는 거야. 잘 생각해. 뺏기긴 뭘 뺏겨. 나는 얼른 다 털어버리고 홀가분해지고 싶어. 그리고 둘이 좋다고 하는데 안 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 너야말로 그 입 좀 닫아. 그래, 누나 진짜 유치하게 왜 이래. 사람 면전에 두고 이게 무슨 매너야? 누나가 내 여자친구한테 자격지심이 있어서 싫어하는 건 잘 알겠는데 괜한 이간질 하지 마. 조금 있으면 장인 장모님 오시는데 누나가 그러면 집안 망신이야. 뭐래? 저기 눈깔이 삐어서. 너는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제가 왜 좋냐? 좋아하는데 왜가 어딨어. 나는 그냥 다 좋아. 좋아서 미쳐 죽어. 그러니까 삼자는 빠지라고.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니들 둘 다 조용히 안 해? 조금 있으면 사돈 되실 분들 오시는데 그 입들 좀 닫아. 내가 정말 새 식구 앞에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 아, 지민아,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민경이 쟤는 오지 말라고 할걸.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나저나 둘이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우리 딸이 이러는 거니? 나 참. 저는 차마 댁의 따님이 날라리여서 반장이었던 저랑 많이 싸웠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좋고 나쁠 것이 없었다고, 서로 여러모로 달라서 편견 같은 게 있었다고 최대한 좋게 포장을 했는데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상견례를 마쳤는데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고 우려했던 신우의 입방정은 없었고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두 사람은 상견례 자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희가 모아놓은 돈과 양가에서 똑같이 5천만 원씩 1억을 해주셨는데 제가 모은 돈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결혼 자금은 제가 더 많이 쓰게 되었죠. 하지만 그걸 치사하게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어차피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사는데 네 돈 내 돈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대망의 첫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솔직히 처음으로 남의 집에서 보내는 명절이라 뭔가 기분이 묘했는데 그러면서 살짝 걱정이 됐어요. 저희 친정은 진작부터 저희 할머니가 제사나 차례 같은 걸 전부 절에 맡기셨는데 그래서 명절이면 온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각자 집에서 편하게 쉬었거든요.
그런데 반면 남편한테 들어보니 시댁은 명절을 그야말로 제대로 지내는 집이었는데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명절이면 고생하던 걸 많이 봐서인지 겁이 났던 게 사실이었죠. 그때 당시 먼저 시집을 간 친구들이 저한테 겁을 많이 주기도 했어요. 야, 명절이면 며느리들은 그냥 일꾼이야. 진짜 후손인 남자들은 술 먹고 놀고 자빠져 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 보면 이제부터는 자기도 편하게 지내겠다고 며느리만 시키는데 진짜 서럽다. 나는 참 명절에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잖아. 라는 식의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평소 시부모님이 그렇게 몰삭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명절이 끝나면 이혼율이 치솟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저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는데요. 그야말로 겁을 제대로 집어먹었죠.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이었는데 잔뜩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그랬어요. 뭘 그렇게 한숨을 쉬어. 우리 집 명절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해. 그냥 간단하게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지. 전 부치고 음식 몇 가지 해서 차례 지내고 식구들끼리 먹고 땡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라고 하는데 남편이 하도 자기 말을 믿으라고 하니 믿고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남편의 말을 마냥 믿을 수는 없었는데요. 지민아, 나다. 다음 주에 명절이잖아. 며느리는 원래 명절 연휴 하루 전에 오는 거다. 차례 지낼 음식 해야지. 라고 하셨는데 뭘 얼마나 하시길래 명절도 되기 전에 오라고 하실까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정말 간단히 하는 거 맞냐고 한 소리 했는데요. 남편은 조금 당황한 듯 하더니 여차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죠. 그런데 막상 명절 하루 전날 시댁에 가니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 재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도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엄마, 뭐가 이렇게 많아? 우리 원래 이렇게 안 하잖아. 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남편 말에 정색하며 그러셨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원래 이렇게 했어. 그동안 엄마가 혼자 다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괜히 안 하던 참견하지 말고 거실에서 네 아빠랑 TV나 봐. 냉장고에 술 있으니까 갖다가 마시고. 지민아, 저기 앞치마 있으니까 그거 입어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 가지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속았다. 난 오늘 죽었다.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앞치마를 입으니 그때부터는 시어머님이 정신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을 보니 남편 말처럼 평소에는 간단히 하다 며느리 봤다고 이것저것 욕심을 낸 티가 났는데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 괜히 밉보일 필요가 없어. 저는 이 고비를 잘 넘겨보자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당신도 힘들어서 줄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음식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혼자 단독으로 뭘 할 수도 없었는데요. 에휴, 시어머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저한테는 주방 한쪽에서 전을 부치라고 하셨어요. 그나마 저는 뒤집기만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했는데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분간도 가지 않고 기름도 튀고 종류와 양도 많으니 허리랑 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더군요. 제가 무슨 전집에 취직한 것도 아닌데 전기팬에 붙여야 할 전이 끝도 없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어찌나 손이 빠른지 제 앞에서는 어느덧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식재료가 한가득이었는데 절로 한숨이 나왔었죠. 그러자 시어머님이 조상님한테 올릴 음식 하면서 한숨 쉬는 거 아니다. 괜히 부정 탄다.
라며 눈치까지 주셨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며느리가 감당할 명절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 모든 며느리들이 명절을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희 신우였죠. 제가 한참 전을 부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신우가 김치통 같은 걸 들고 나타났는데 글쎄 자기는 친정에서 명절 음식을 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김지민, 아니지 올케, 결혼하고 첫 명절 소감이 어때? 음식은 좀 해봤나? 명절 음식은 안 해봤지? 이참에 전 좀 잘 붙여봐. 대신 예쁘게 잘 붙여야 해. 나 그거 가지고 우리 시댁 갈 거거든. 라고 했는데 성격 같아서는 들고 있던 뒤집개를 확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남편이 먼저 나서서 자기 누나한테 한 소리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줘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누나 너는 양심도 없다. 같이 하고 누나가 한 걸 가져가야지. 어떻게 우리 와이프가 만든 걸 가져간대? 야, 나도 할 일 있어. 엄마도 와서 나물도 무치고 튀김도 할 거거든? 저는 이미 올케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좁아 터진 주방에서 둘이나 앉아서 전을 부치리?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나는 모른다. 그래도 내 와이프 힘들게 하는 건 못 참아. 지랄하네. 올케는 좋겠다. 저렇게 앞뒤 분간도 하지 않고 올케 편드는 남편이 있어서. 우리 엄마 서러워서 어째? 그래, 나 서럽다. 아들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어. 아까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나한테도 한 소리 했어. 진짜? 아주 애처가 나셨네. 아니지, 올케가 내 동생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지? 그런 적 없고요. 저 사람이 명절 간단히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뭐가 많으니까 자기도 민망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올케 눈치 본 거네. 평소에 얼마나 내 동생을 잡고 살면 그래? 저는 신우의 말에 저도 모르게 두 손에 힘이 꽉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우 앞에서 기름이 흥건한 전 하나를 신경질적으로 뒤집었는데요. 그 탓에 기름이 신우한테 튀었죠. 그러자 뜨겁다고 난리를 치며 오도방정을 떠는데 솔직히 너무 고소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딸이 걱정됐는지 저에게 너도 참 조심 좀 하지. 우리 딸 피부도 약한데 이를 어쩌면 좋아. 너 얼른 아빠한테 연고 달라고 해서 빌아. 흉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너도 조심해라. 무슨 기름을 그렇게 많이 부었어? 라며 싫은 소리를 하셨는데요. 그땐 살짝 서운하긴 하더군요. 왜 친정엄마가 보고 싶은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우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더럽게 많이 싸갔는데 시어머니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라도 더 챙겨주라고 하셨는데 나중엔 당신도 저보기 민망하셨는지 쟤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3년 전인가 그때부터 며느리들한테 음식 해오라고 해. 그러면서 그렇게 이건 맛이 없다. 이건 모양이 안 예쁘다. 트집을 잡는다고 하는데 제 동서가 음식을 그렇게 잘한댄다. 그래서 맨날 비교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야. 네가 이해해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해는 개뿔. 그 순간에는 그 집 식구들 전부 얄미웠죠.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아버님과 술 먹고 자빠져 자는 남편도 꼴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더 대박은 다음날. 그러니까 명절 하루 전날 저녁 남편은 집에 가서 편하게 자고 저는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였는데요.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나랑 차례 지낼 준비해야지. 쟤는 그냥 시간만 맞춰오니까 가서 편하게 자라고 하고 너는 방에 이불 깔아줄 테니까 거기서 대충 눈 좀 붙여. 어차피 1년에 명절이라고 2번밖에 없는데 2번 정도는 고생할 수 있지. 나도 하는데. 어머니, 그래도 그건 좀.
제가 내일 일찍 올게요. 저도 잠은 집에서 편하게 자고 싶어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다 늦잠이라도 자면. 여기서는 네가 늦잠 자면 내가 깨우면 되지만 지 집에서 그러면 내가 어쩌니? 그래,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네 시어머니 말 들어. 그럼 나도 그냥 여기서 잘게. 나도 와이프 없이 혼자 가기 싫어. 저 새끼는 꼭 낄 때 못 낄 때 구별을 못해. 너는 그냥 가서 편하게 자. 내가 너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눈치가 없어. 지금이야 니들 신혼이라 그렇지만 몇 년 지나봐라. 너 그러면 나중에 집에 혼자 가서 자고 싶어도 얘가 안 보내줘.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제 시선을 느꼈는지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고는 마치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듯 딴청을 부리셨는데 이미 저는 시어머니의 검은 속을 다 알아버렸고 첫 명절이지만 정남이가 뚝 떨어졌는데요. 아, 이래서 명절이 지나면 그렇게 부부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절실하게 느꼈어요. 막말로 우리 조상님도 아닌데 이렇게 명절 음식을 하는 게 맞나? 불만만 가득했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찍 오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요. 몇 시간이든 잠은 편하게 자고 싶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저랑 계속 실랑이를 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언짢은 기색을 보이셨는데요. 어차피 저를 배려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눈치까지 보고 싶지 않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를 48시간처럼 보내고 집에 왔을 때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신우한테 전화까지 와서 더 최악이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통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울케, 지금 어디야? 정말 집에 갔어?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내가 정말... 그래도 말 안 하고 꾹 참았는데 음식도 엉망이고 내가 오늘 우리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 동서가 쪼개면서 웃는데 자존심 상해서 죽는 줄 알았어.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쏘아 붙여줄까 하다 괜히 빌미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리고 핸드폰이 꺼진 것처럼 핸드폰 전원도 아예 꺼버렸죠. 남편 핸드폰 알람이 있으니 제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날 너무 피곤했던 탓인지 저는 푹 잠이 들고 말았고 남편이 핸드폰 알람 소리가 나자마자 잠결에 꺼버리는 바람에 명절 당일 시댁을 늦게 가게 되었어요. 큰 소리 뻥뻥 치고 저 잘났다고 집에 와서 잤는데 죄송하고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몰랐죠. 제가 시댁에 도착한 시간이 10시쯤이었거든요. 그러니 차례는 이미 다 지낸 뒤였고 당연히 시어머니는 심기가 불편한 듯 저를 아주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는데 제 잘못이 맞으니 저도 눈치를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남편도 시아버님에게 된통 혼이 났는데 가시방석도 그런 가시방석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니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알아서 일거리를 찾아 눈치껏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첫 명절을 보내고 나니 명절은 저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왜 결혼한 여자들이 명절 전에 명절 증후군을 겪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보기 싫은 신우도 그렇고 산더미 같은 일거리에 부당한 대우, 거기에 더불어 시어머니 눈치까지 살펴야 하니 세상의 명절은 그냥 법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쓸데없이 1년에 2번씩이나 있어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건지 어디 민원이라도 넣고 싶은 심정인데요. 날은 흘러 결국 2번째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지난번 일이 있기도 해서 단단히 벼르고 계신 듯 했는데
정말 어디라도 크게 다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임신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어쩐지 좀 서운해하는 눈치였는데 그게 사실이라 아닌 척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게 현실 결혼 생활이라는 걸 그때 실감했는데 여지없이 시어머니가 명절 연휴 하루 전날 저더러 음식을 하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지난번에야 한번 해봤으니 이번에는 더 잘해야 한다며 부담도 잊지 않고 주셨는데 진심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라고 뭐 별 수 있나요? 여지없이 명절은 다가왔고 시어머니가 오라는 날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은 신우까지 와서 모녀가 쌍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옳게 왔어? 이번에는 전 태우지 말고 잘 붙여야 해. 라고 얄미운 소리까지 하는데 자기는 예쁘게 네일아트까지 받고 왔더라고요. 절대 일할 생각은 1도 없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자기가 시댁에 가져갈 음식을 저에게 하라고 했는데 지는 제가 전을 잘 붙이는지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입방정을 떨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웃고만 계셨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제가 왜 신우 시댁에 가져갈 음식까지 하냐고요. 그래서 잠깐 뭐 좀 사올 게 있어 나갔다 오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신우가 대번에 음식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냐고 깔깔거리며 농담이라고 웃었는데요. 저도 빙그레 따라 웃었어요. 도망가는 건 아니지만 결코 너 좋으라고 개고생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의 미소였는데 아무튼 그 길로 저는 시댁을 나와 무작정 택시를 불러 잡아탔어요. 남편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나와 택시를 타니 남편에게 전화가 오고 난리였는데 저는 무시하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죠. 그리고 제가 도착한 곳은 시댁과 가장 가깝다는 재래시장이었는데요. 무슨 보물찾기라도 하듯 저는 전집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이윽고 줄이 긴 전집을 발견했는데 저는 그날 그 전집의 제일 큰 손이 되기로 했죠. 아주 골고루 쓸어 담다시피 전을 샀는데요. 벌써부터 신우와 시어머니가 놀라 자빠질 모습을 상상하니 신이 나더군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 전을 받아든 저는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이 두 모녀는 수다 삼매경에 빠져서 음식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딱 보니 저만 기다리고 앉아 있었는데 저는 기세등등하게 그녀들 앞에 사온 전을 개봉해 보였죠. 그러자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이게 다 뭐냐고 물으셨어요. 딱 봐도 전인데 뭐냐고 물으니 전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헐, 대박. 올케 너 전 부치기 싫어서 지금 이 많은 걸 사온 거야? 네, 시댁에 들고 갈 전 필요하다면서요.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알아서 골라 주워 담고 가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러는 걸로 보이냐? 난 지금 매우 진심이야. 엄마! 아니, 지민아. 아무리 전을 부치기 싫어도 그렇지 이런 걸 사오면 어떡하니? 왜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아요. 줄이 얼마나 길었는데요. 엄마, 제 꼬라지 나서 지금 우리한테 시위하는 거야. 뭐라고 해야 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주방이 시끄러워? 아빠, 이것 좀 봐. 며느리가 전 부치기 싫다고 이걸 다 사왔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이걸 사러 아까 나간 거였어?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영 못 해먹겠더라고. 누군 놀고 자빠졌는데 왜 나만 이런 개고생을 하나 싶어서. 그때 봤잖아. 해줘도 지랄인 거. 이럴 바에는 그냥 전문가가 만든 걸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 싶어서 사왔는데 왜 다들 이러시지? 너 정말 제정신인 거야? 아무리 지난번 명절에 골이 났어도 그렇지.
엄마,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쟤 완전 또라이야. 아빠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혼 좀 내. 나 참,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세아가,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이건 아니지. 이게 무슨 못 배운 행동이니? 차례 음식은 착오로 예의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야. 근데 이런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전을 사오면 어떡하니? 이거 다 치우고 더 늦기 전에 새로 해라. 아버님.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네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냐? 잔말 말고 부지런히 해. 당신도 거기 가만히 있지 말고 얼른 서둘러. 며느리 봤다고 아주 당신까지 나사가 풀렸어. 왜 나한테 그래? 사고는 며느리가 쳤는데. 잘한다. 집구석 아주 잘 돌아가네. 이래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올케 너 때문에 이게 다 뭐냐? 빨리 잘못했다고 해. 아까는 잘만 떠들더니 내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 야, 김지민. 저는 신우의 깐족거림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집구석엔 제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도 그럴 게 남편도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니 더 짜증났어요. 그리고 점점 저를 향한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날 날 잡았다 생각하고 저는 오늘 할 말 다 하기로 마음먹었죠. 여기서도 안 좋아져봤자 이혼밖에 더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니 무서울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기대에 찬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신우를 무시하고 시아버님에게 다이렉트로 제 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술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런 말들을 쏟아냈다는 것에 놀랄 뿐입니다. 아버님, 저 할 말 있어요. 아까 차례 음식에는 예의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지난번 명절에도 그렇고 예의와 정성을 담아 음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막말로 제 조상도 아니고 심지어 신은의 시가 쪽 조상은 더 모르는 생판 남인데 제가 왜 그 조상들을 위해 없는 예의와 정성을 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이고 이 전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남인데 결국엔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자기야, 왜 그래? 그만해. 너야말로 가만히 있어.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왜 나만 당해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아, 너랑 결혼한 게 잘못인가?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머니도 같은 여자니까 지금 제 기분이 어떤지 모르시지 않죠? 그리고 명절 지나면 젊은 부부들이 이혼 한 해 만회하는 것도 아세요? 저희도 그거 하게 생겼어요. 야, 김지민, 너 미쳤어? 이게 어디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래, 너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그래, 아까 나 때문이라고 했지? 내가 이렇게 빠개 친 건 너 때문이야.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나도 안 변했냐?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고 네 시어머니도 먼저 가져간 전 내가 한 줄 아시니? 이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 야, 너 정말 나랑 해보자는 거야? 못할 거 없지. 내가 언제 너한테 지는 거 봤어? 조용히 해. 이것들이 진짜. 그래 자기야, 그만하자. 제발. 왜? 내가 틀렸어? 왜 자꾸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는 건데? 니네 조상님한테 올릴 차례상이잖아. 그럼 누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왜 남이 실컷 만든 음식에 숟가락 얹이듯 절만 하는 건데? 확 절하는 엉덩이를 차버릴까 보다. 나 이제 안 해. 공평하게 자기 조상님 밥상은 그 후손이 하자. 아니면 너도 내일 우리 집 가서 하루 종일 전 부칠래? 그만. 어디 남의 귀한 아들한테 그딴 짓을. 내가 정말 살다 너같이 대먹지 못한 며느리는 처음 봤다. 너 그렇게 내 집 차례 지내는 게 불만이면 그래, 앞으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시집 오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건데 너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내 집에 시집을 왔어? 당신도 문제야? 아니,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꼴을 보게 해, 남사스럽게. 아버님, 외람되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이런 게 남사스러운 게 아니고요. 남자랍시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비겁하게 시집온 여자들한테 다 떠넘기는 게 남사스러운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이런 일도 없이 좋게 또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죠? 너 더 분란 만들지 말고 가라. 앞으로 영영 안 와도 되니까 썩 나가. 엄마, 얘 보고 가라고 하면 어떡해. 그럼 앞으로 명절 음식은 누가 해? 나 시댁에 가져갈 음식은. 시끄러워. 니네 시댁에 가져갈 음식은 앞으로 네가 해. 너는 언제까지 일할 거야? 왜 나한테 그래? 저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시댁 집안 꼴을 보며 유유히 제 가방을 챙겨 그 집을 나왔어요. 그러자 정말로 가면 어떡하냐고 남편이 나와서 저를 붙들고 말렸는데 제가 죽일 듯 째려보니 주눅이 들어서 저를 잡았던 손을 놓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나는 이대로 이혼의 수순을 밟게 되겠구나. 집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명절 연휴 동안 집에 오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저도 왜 들어오냐고, 왜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죠. 저도 한 짓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행동에 있어 후회는 없었는데 제 스스로 불합리하다 느끼는 것을 참고 사는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과정에 있어 저도 과했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인데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행동에 저는 얼마든지 책임을 질 용의가 있었는데 명절 연휴가 끝나고 마지막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꼴이 말이 아니었고 안 봐도 비디오인 게 시부모님에게 많이 시달린 모양이었는데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자기야, 잘했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명절은 나만 가는 걸로 합의 봤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는 명절 스트레스 같은 거 받지 않고 살아도 돼. 라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는데 순간 저는 벙진 얼굴로 다 들었는데도 무슨 말이냐고 남편에게 되물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명절에 뭐가 어떻다고? 왜 못 알아듣고 그래? 자기는 앞으로 명절에 우리 집에 안 가도 된다고. 나만 당일 차라에 가기로 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신경 쓰지 마. 아니, 어떻게? 어떻게라니? 자기가 그랬잖아. 이혼당하고 싶냐고. 내가 미쳤어? 자기랑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 이혼을 하게. 그래서 말했지. 아들 영영 안 보고 살 거 아니시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자고 하셨어? 자기한테는 이미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나더러 이혼하라고 하겠어? 아, 우리 누나는 미쳐서 나더러 이혼하라고 난리도 아니더라. 아주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는데 조카들이랑 매형만 없었어도 내가 애들 두고 나이트 다닌 거 다 까발리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조용히 그러겠다고 하니까 우리 누나가 입을 꼭 닫았는데 지도 어쩔 수 없겠지. 정말? 아니, 어떻게 그럴 생각을 다 했어. 나는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오길래 나랑 헤어질 생각인가 했지. 에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이건 좀 서운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때는 나도 당황해서 자기 편을 못 들어줬잖아. 자기가 오죽하면 나가서 그 많은 전을 사왔겠어. 미안해. 힘들게 하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닌데. 아니, 사과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고. 왜 없어? 그때 보니까 우리 자기 완전 멋있던데. 옛날에 학생회장 하던 그 포스가 다시 나오는 것 같던데? 설마. 근데 자기도 나 때문에 미운 털 박혔겠다. 박히면 어때? 미우나 고우나 난 아들인데. 이제 신경 쓰지 마. 다 끝났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우리 진짜 다 끊고 우리끼리만 살자. 지금 당장 내 식구랑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저는 남편의 말에 안도와 함께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비겁한 겁쟁이라고 욕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리게만 봤던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여파로 한동안은 시어머니와 신우 전화로 제 핸드폰에 불이 나긴 했지만 저는 끝까지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덕에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 많은 욕을 먹어서 오래오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시어머니에게 매달 드리던 용돈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그러셨거든요. 자기는 자식들에게 한평생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자식한테 용돈 받는 여편네가 부러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달 50만 원씩 시아버님 몰래 시어머니한테만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명절 사건 때문에 실컷 욕을 먹은 뒤로는 제가 호구도 아니고 그 돈을 드리지 않았어요. 치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 욕을 하셨는데 제가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용돈이 들어와야 하는 날에 돈이 들어오지 않자 저에게 전화도 못 하시고 문자로 친히 좋게 풀어가자고 화해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뒤끝이 좀 있기도 한 성격인데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미우나 고우나 아끼시는 당신 딸에게 받으시라고 하고 저는 제 부모와 남편에게 더 잘하며 살 생각인데요. 후회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제가 남편보다 능력 있는 며느리인데 저랑 잘 지내는 것이 본인한테도 이득이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한테 받을 건 다 받고 자기 자식들만 감싸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시어머니도 당신 선택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잘해주셨다면 저한테 효도를 받으셨을 테지만 제가 아닌 자기밖에 모르는 구제불능 딸을 선택하셨으니 효도는 그 딸에게 받으셔야죠. 뭐 그 딸이 효도를 할지 등에 빨대를 여러 개 꽂을지 불보듯 뻔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려고요. 솔직히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기뻐하셔서 그거 하나만 보고 드렸던 건데 돈 굳은 김에 적금이라도 하나 더 들려고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 저는 지금도 시댁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어요. 중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남편만 알 텐데 저한테 아무 소리 하지 않은 걸 보아하니 좋은 말은 아마 하나도 없지 않나 추측할 따름입니다. 뭐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 덕분에 저는 1년에 2번 있는 명절이 그다지 무섭거나 스트레스 받지도 않는데요. 이젠 제 친구나 회사 동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죠. 제 친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초장에 엎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하고 참고 살았더니 자기는 불만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한다고요. 그야말로 호의를 권리로 안다며 명절마다 이혼 어쩌고 저에게 신세한탄을 하는데 도대체 이놈의 명절 문화는 언제 바뀔까요? 새삼 이제 이딴 거 다 필요 없다고 절의 모든 제사와 차례를 맡긴 저희 할머니의 결단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에도 남동생이 있으니 저도 언젠가는 시누이의 입장이 될 텐데 저희 시누이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남동생이 올케한테 잘못하면 아주 너덜너덜하게 혼을 내줄 생각인데 그게 현명한 거더라고요. 저는 비록 시댁에서 배려와 존중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 친정에 시집올 미래의 올케한테는 그런 걸 꼭 해낼 겁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단단히 일러뒀어요. 그리고 현재 저는 남편과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승진해서 더 여유가 생겨났어요. 덕분에 집도 매매해 작년 가을에는 이사도 했는데요. 최근 얼마 전 신우가 무슨 돈 사고를 쳤는지 남편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집 경제 관리는 모두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 얘기해보라고 토스한 모양인데, 그래서인지 신우가 새삼 친절한 말투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돈 빌려달라고요. 그것도 무려 1억이라는 큰 돈이었는데 당연히 빌려줄 리가 없죠. 일단 그런 큰 돈이 현금으로 있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어설픈 액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어서 거절하는 게 쉬웠는데,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려거든 저한테 잘했어야죠. 그래도 그 1억은 좀 큰 액수라 자신은 없는데, 저도 시댁에서 결혼할 때 5천만 원은 받았으니 나중에 시댁에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5천만 원은 당연히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야 계산이 맞으니까요. 제가 너무 정이 없나요? 제가 사실 그런 캐릭터는 아닌데 잘해드려도 욕을 먹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너무 나중에 일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에 충실하려고요. 이번 명절에는 밀린 영화도 실컷 보고 친정에도 가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도 배 터지게 먹고 와야겠어요. 여러분들은 명절 연휴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를 텐데 부디 이번 명절 연휴도 무탈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웃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상처 주는 일도 상처받는 일도 없는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